안녕하십니까, 장쿠입니다. 네, 오늘은 15억 초과 아파트 매매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음에도 매매가 늘어난 건 무슨 이유일까요? 라는 주제로 오늘 방송을 할까 합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에서 15억원 넘는 아파트 매매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음에도 매매가 늘어난 건 무슨 이유일까요? 그 원인은 똘똘한 한 채라는 거죠. 똘똘한 한 채. 이 똘똘한 한 채 내용 때문에 지금 모든 부동산이 저는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한 채만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부자들이 한 채만 가지고 안 했죠. 그죠? 주택을 여러 채를 가지고서 사고 팔고 해가지고 이익을 남겼는데, 지금은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늘려놨다 아닙니까? 그죠? 세부담이 늘어나니까 이제는 한 채만 가질 수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한 채만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수익이 오를 때 가장 많이 남는다는 거죠. 2주택 이상은 세금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 현상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똘똘한 한 채는 어딥니까? 결국에는 서울 강남이란 말입니다. 지방에 있는 부자들도 이제는 지방 부동산을 팔고 서울로 가는 현상이 발생한 거죠. 물론 이제 지방 부동산을 사는 사람이 있지만은 진짜 부자들은 서울로 가서 서울 부동산을 산다는 거죠. 그리고 자식에게도 빨리 부동산을 사도록 도와주는 거죠. 전에는 자식한테 안 남겨주고 부모들이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한 채를 가져야 되니까 빨리 자식한테도 한 채를 가지게 지원을 해주는 거죠. 정리를 해주는 거죠. 정리식으로. 그 다음에 15억 초과 아파트가 증가하는 이유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겠다는 기대감이죠. 전세값 급등으로 고조되는 청약 열기와 높아지는 청약 점수라는 것입니다. 전세값이 이제 급등이 되니까 계속해서 집값은 오르겠다는 그 생각하는 거죠. 청약 열기도 높아지고 청약 점수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세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과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만렙에 따르면 올해 1월 8월 서울에서 15억원 초간 아파트 매매 건수는 4,870건이었다는 것입니다. 15억을 초과한 아파트가 올해 4,870건이라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19.7%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19.7%가 작년에도 많이 늘어났죠. 그죠?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부는 작년 12.16 대책을 통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자, 15억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를 시켰다는 것이죠. 금지를 시켰으면, 그러면은, 자, 15억 이상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줄어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대출 창구를 막아버리는 것이라는 거죠. 막아버렸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당시에 부동산 업계에서는 15억원 넘는 집을 사면서 대출을 끼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부자들이 현금을 다 주고 안 사죠. 항상 대출 끼고 사고 해가지고 여러 채를 보유할 수 있었죠. 때문에 초고가 주택에 대한 매매가 완전히 얼어붙을 것으로 내다봤죠. 과거에는 우리가 왜 이게 얼어붙을 것으로 내다봤냐면은, 자, 서울 부동산, 강남 부동산 꼭 사야 된다는 개념이 없었단 말입니다. 서울 부동산 꼭 사야 된다는 개념이 없었죠. 지방은 지방 부동산 사고, 서울 사람들은 서울 부동산 사고, 물론 이제 지방 사람들이 자녀가 이제 서울로 오면서 자녀에게 사주는 이런 이제 서울 부동산인데, 근데 꼭 비싼 부동산 안 산단 말입니다. 저가의 부동산도 사주고 이랬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무조건
고가 위주로 산단 말입니다. 초고가 위주로. 그래서 내다봤는데, 근데 정반대로 매매량이 20%나 늘었다는 것입니다. 매매량이 20% 늘었다는 것입니다. 네, 올해 8월까지 서울 25개 구 가운데 15억 원을 초과한 아파트 매매가 발생한 자치구는 18곳인데, 이 중 강남구만 제외하고 나머지 17개 구에서 작년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강남을 제외한 나머지 17개 구에서 오히려 늘었다는 것이죠. 강남이 늘은 게 아니에요. 강남은 오히려 줄었다는 것인데, 강남구는 139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5%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숫자만 보면 상당한 거래 건수를 나타냈습니다. 강남구 그래도 숫자가 많죠, 그죠? 줄었지만은 그래도 1396건이 10억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상당한 숫자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강남구는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도 이렇게 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로 주택가격이 하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도래는 서대문구는 서대문구 2건에서 29건으로, 서대문구가 다른 그죠, 이제 서대문구가 29건, 연한 증가폭이 14.5배에 달했고, 동작구가 6건, 그러니까 47건으로 늘었고, 6건에서 동작구는 6건에서 41건 늘었고, 흥동구는 49건에서 184건으로 증가해 각각 7.8배, 3.8배로 뛰었다는 것입니다. 중구, 마포구, 광진, 종로구, 영동포구도 2배 이상 늘었다는 것입니다. 자, 중구까지 늘었죠. 마포구도 늘고, 마포구는 마동성 해가지고 그때, 그 다음에 동작구가 그죠. 그 다음에 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서대문구까지, 서대문구, 종로구, 광진구는 강남 근처니까, 영등포구까지, 그죠. 영등포구. 자, 이렇게 늘었다는 것입니다. 중구까지, 그죠. 이렇게 구도심이죠. 이거 구도심 중심, 중구, 영등포구, 이런 데는 구 중심, 종로구는 구도심의 중심지였죠, 옛날에. 북아현동, 이편안세상, 신촌 2단지 전용 84제곱미터는 올해 6월 17일 처음으로 15억원의 매매 계약된 북아현동 이편안세상 신촌 2단지 전용 84제곱미터는 올해 6월 17일 처음으로 15억원 매매 계약된 이래 지난 7월 31일 16억 5천만원까지 오름세를 확대했다는 것입니다. 오름폭이 확대됐다는 것입니다. 흑석동 흑석한강 센트레빌 전용 84제곱미터는 작년 12.16 대책 직전인 12월 10일 14억 9,500만원까지 올랐으며 지난달 1일 10청이 10억 4천만원에 손바뀜했다는, 흑석동까지, 동작구 흑석동까지. 그래서 전문가들은 올해 6.17 대책과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초강도 부동산 규제가 나오면서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심화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똘똘한 한 채라고 했죠. 이 똘똘한 한 채 때문에 지금 모든 부동산이 강남으로 몰린다는 것입니다. 강남 중심으로. 서울 중심, 수도권 중심, 서울 중심, 강남 중심. 강남에서 이제 번지다 보니까 서울 전체 전역이 올라가고, 서울 전역이 오르니까 수도권까지 오른 현상이 되는 거죠. 이 견인차를 한 건 누구시겠습니까? 결국 지방 부동산 부자들이 같이 올라왔다는 거죠. 지방 부동산 부자들이 많이 대거 올라왔다는 거죠.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지방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뺏어 서울 부동산, 수도권 부동산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언제 자기 자녀들이 언제 서울 할지 모른다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투자 개념도 있지만은 자녀들을 위해서 또 이래 많이 투자를 한 거죠. 강도 높은 23번째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가격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풍부한 유동성, 돈을 지금 복지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풀지 않습니까? 그죠? 금리를 하락시키, 대출 규제했지만은, 복지 정책에 의해서 지금 돈을 엄청나게 풀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집값이 버티기에 들어가자
이 푸른 돈이 결국 부자 손에 다 들어가는 거죠. 부자들한테 들어가게 돼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집값이 버티게 들어가자 실수요 중심으로 아파트 매수에 나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수요 중심이죠. 실수요 중심일 수도 있고 투기 세력이 같이 연합된 거죠. 투기 세력에 실수요자가 가세를 거죠. 지금 서울부동산은 실수요자까지 3040 세대까지 젊은 층은 누구나 다 지금 살 수 있으면 살려고 하는 분위기가 된 거죠. 지금 안 사면 강남권 입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강남뿐만 아니라 이제 서울까지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서울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도 못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주택임대차 3법이 지난 7월 말 시행된 후 전세값이 급등한 것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췄다는 겁니다. 자, 주택임대차법 3법이 또 이제 정부는 그래서 전세값이 오른다니까 주택임대차법 3법을 또 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세값 낮추려 하지만은 실제로는 월세로 전환이 되어버리죠. 우리가 정부가 의도한 대로 시장이 안 움직인다는 겁니다. 정부가 의도한 대로 시장이 움직이게 만들려면 정책에 정확성이 있어야 되는데 정책이 아무 검증 없이 쏟아진다는 거죠. 정책이라는 게.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법 시행으로 오히려 전세 매물이 감춰지고 반전세나 월세 위주로 이제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은 월세로 바뀌면은 집값 선호도가 집을 가지려고 하는 선호도가 더 높아지는 거죠. 전세일 때는 전세 위주 우리가 부동산일 때는 집값이 올라야만 내한테 이득이 생긴단 말입니다. 근데 월세라는 거는 집값이 안 올라도 내한테 소득이 생기기 때문에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업지역 그죠? 상업 부동산을 지금 사는 이유가 월세 때문에 산다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지금 서울주택은 그런 상업 부동산보다 메리트가 더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집값도 오르고 월세도 나오니까 이제는 전세 공급이 수요보다 줄어들면서 가격이 급등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이제 전세 공급이 줄면은 결국 서민들은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월세로 가면은 튀어오르는 전세값은 집값을 받쳐주는 대들보 역할을 했는데 집값 급등으로 인해 전세가율이 50% 수준이었는데 전세값이 급등해 전세값 일대는 이제 사람들이 전세를 선호 안하고 매매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분양을 받으려고 전세를 이제 들어가려 하는데 전세값이 그러니까 전세 수요가 많아지니까 급등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월세로 가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사이에 갭이 줄어들자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수하는 상황이 재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전세를 끼고 다시 아파트를 매수하는 상황이 재현됐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새로 시행된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해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전세를 끼고 사야만 수월하게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니까 전세가 이제 엄청 오르니까 그 전세를 끼고도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다. 이제 현금이 부족한 사람들도 전세를 끼고 부동산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이런 것이 나중에 가면은 폭락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게 버블 거품이 터질 수 있습니다. 이래 거품이 되어버리 지금 거품이라 봐야 되죠. 어느 정도 거품이 잔뜩 끼었다 봐야 됩니다. 이게 강남권 갭 투자를 막겠다며 정부가 남발한 정책들이 오히려 강남권에서 다시금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준 것이라는 겁니다. 자, 강남권 갭 투자를 막겠다는 정부가 남발한 정책들이 오히려 강남권에서 다시금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규제의 역설. 규제라는 것은 절대 시장 정책에 의해서 통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규제라는 것은 자유롭게 시장 질서에 의해서 움직일 때만 가격이 평준화되고 안정세를 가는데 이거는 지금 규제를 하면은 오히려 규제를 하면 할수록 핵심 지역 희귀 지역, 그죠? 그 지역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지금은 서울 전체가, 수도권 전체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우리나라는 모두가 서울로 움직여야 되니까, 서울로 가야 되니까. 이뿐만이 아니죠. 서울에서 아파트 매매와 전세가가 급등한 게 아니라는 거죠. 청약 경쟁률도 급등했다는 것입니다. 청약 경쟁률. 부동산 124에 따르면 올
9월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평균 68대 1에 달했다고 합니다. 역대 최고였던 2001년 61.5보다 높은 수치라는 겁니다. 2001년보다 높은 수치라는 겁니다. 오는 12월까지 분양 물량이 많지 않고 청약 열기가 지속하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역대로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자,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고 모아서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죠.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다 이제 빨리 분양을 받고 싶은 거죠. 이제 서울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때 경쟁률 100대 1이 놀랄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달 수색 정산 뉴타운에서 분양한 DMC SQ뷰 아이파크 폴에는 10개 주택형 가운데 3개가 10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부활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는 아파트, 이게 또 이제 민간 분양가 상한제 부활이 되니까 이렇게 이제 서울 집값은 공공행진하는데 분양가는 상한제에 물게 갖고 이제 상대적으로 낮게 분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약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그죠,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다 저렴한 가격이 공급된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청약 시장의 수요 쏠림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돈 되는 곳이 돈이 몰린다는 것이죠. 청약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당첨 가점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114 올해 9월까지 청약을 받은 서울 민간 분양 아파트 일반 공급 6148가구의 당첨 가점 평균을 구간별로 분석해 보았는데, 그 결과 60점 초과 70점 이하 구간의 가구 수가 3500가구로 가장 많았다는 것입니다. 60점에 70점 이하가 7점 사이가 제일 많았다는 56.9%로 재건축 규제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주택 공급 감소가 예상되는 강남권 3구의 경우 올해 최저 평균 가점이 작년 같은 기간 점수보다 높아진 46점으로 조사됐다는 것입니다. 또 만점 당첨자가 없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동작구, 흑석, 리버파크, 자이, 양천구, 신목동, 파라곤 2개 단지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형에서 만점 통장이 등장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9억원 이하 서민들이 이제 9억원 이하짜리를 빨리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서울 서민들은 9억원짜리 그자 사기 힘든 거죠. 부산 사람, 지방 사람들 9억원 이하가 서민이라 할 수 없는데, 서울에서는 그래도 수억원이 이제 대중화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9억원 이하가. 배우자와 자녀 둘을 둔 4인 가구라고 해도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가 57점인데 30대 젊은 층의 청약 점수 대결로 내 집 마련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0대를 중심으로 패닉 바잉 현상이 나타난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우자와 자녀 둘을 둔 4인 가구라도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가 57점밖에 안 되는데 30대 젊은 층들은 오히려 그죠, 못하는 거 분양을 못 받는 거죠. 예를 들면은 9월까지 분양 승인을 서둘러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한제 적용 주택이 나올 경우 가점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라는 것이죠. 청약 당첨권 점수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정가 10억원 초과 아파트 매매량, 강도 높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버티게 들어간 서울 아파트 가격, 여기에 전세난과 치열해진 청약 경쟁까지 서울이라는 성이 점점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고 있다는 걸 제가 이야기했죠. 서울에는 아무나 못 들어간다고 전에부터. 이제는 앞으로 서울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이제 서울만의 도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서울에서 이제 서민층은 다 쫓겨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다면 가점이 낮을 수밖에 없는 젊은 층은 어디를 노리려 하겠습니까? 젊은 층은 그죠, 물량이 대거 공급되면서 서울보다 굉장히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근데 3기 신도시도 이제는 쉽지 않다는 거죠. 제가 볼 땐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요즘에 틈새 시장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밖에 수도권의 주요 핵심 교통망 주변 아파트를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매수한 뒤 단계적으로 서울 아파트로 갈아타는 것도, 옛날에는 그죠, 지방에서 그래도 이제 사가지고 이럴 때 사가지고 갖고 있다가 지방이 갑자기 또 좀 오를 때는 갖고 있다 내릴 좀 되면 또 팔고,
그때 상대적으로 서울로 갈아타는, 제가 옛날에 이야기 했죠. 그죠? 이야기 이제 무슨 있습니다. 수원에 있는 집을 팔고 이제 서울로 가라 해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지금 엄청난 지금 오늘과 그 수익을 보고 있죠. 그죠? 아파트 하나로. 내 집마련을 꿈꾸는 분들은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신중하게 전략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보다 나은 주거 환경에서 마음 편안하게 사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이제는 그죠, 이게 물론 지금은 현재 서울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좋겠죠. 그죠? 하지만 없는 사람들은 지금 오히려 마음이 급해지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자꾸 계층 분리가 되는 거고, 사람들 생활은 더 핍박해지는 겁니다. 자,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내가 이제 소비를 줄이는 거죠. 그죠? 서울 사람들은 일단 내가 청약부터 받고 부동산을 먼저 사야겠다는 생각이 또 이제 먼저 드는 거죠. 자, 서울 부동산 아직까지 내릴 가능성이 안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정책의 변화가 있지 않는 한은 절대 지금 서울 부동산은 내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